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도 마친 상태인데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이 며느리분만 쏙 빼놓고 남편이랑 어머님 둘이서 속닥속닥, 아니면 이게 아기가 생기기 전에 이혼하는 게 맞는 건가? 야, 이게 막상 살아보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1순위가 우리 엄마다. 네, 안녕하세요. 이상민 변호사입니다. 제가 사연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연은 이렇습니다.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도 마친 상태인데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라는 사연인데요. 자, 바로 옆 라인에 사시는 어머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연을 주신 분은 며느리이신 것 같아요. 자, 어머님께서 주말이고 평일이고 너무 자주 오십니다. 자, 당연히 우리 집 비밀번호도 다 아시고요. 남편은 연애 때부터 어머님께 매달 용돈을 50만 원씩 드리고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결혼하고도 계속 용돈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남의 집 기둥 뽑는 거 아니라고는 들었는데 진짜 내가 그런 상황에 그런 기분을 느껴보니까 너무 답답하고 어디 가서 말하기도 싫다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어떨 때는 이 며느리분만 쏙 빼놓고 남편이랑 어머님 둘이서 속닥속닥 하는 말이 계속 들려서 쳐다보면 갑자기 또 서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말을 또 안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어이없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 사연자분은 내가 지금 이 집안에 밥 해주고 빨래 해주러 들어온 사람인지 헷갈리기까지 한다고 하네요. 재산 정리할 것도 없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혼수도 서로 주고받은 물건만 다시 돌려받으면 될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사연자분도 끝모르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스스로도 한심하고, 아니면 내가 예민한 건가? 이게 참고 한번 살아봐야 되는 건가? 아니면 이게 아기가 생기기 전에 이혼하는 게 맞는 건가? 이런 고민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런 사연인데요. 자, 저는 이렇게 한번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선 지금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서운하죠. 그리고 굉장히 지금 미운 마음도 있으실 거고요. 실망감도 굉장히 크실 것 같습니다. 평생을 믿고 함께 걸어갈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야, 이게 막상 살아보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1순위가 우리 엄마다. 라고 하면 아내 입장에서는 현타가 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또 다 큰 성인이 결혼을 하면 부모에게서 독립이 또 돼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남편에게 실망감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자, 우선 모자 관계라는 그 특수성을 조금은 이해를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도 방법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노력이 지금 우리 사연자분을 너무 갉아먹는다.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겠다. 너무 화가 난다. 내가 왜 결혼했지? 라는 생각으로 계속 결론에 이르신다면 진지하게 이혼을 고민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럴 때 만약에 이혼을 한다. 그러면 협의 이혼을 남편도 오케이 했다. 너랑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너랑은 못 살겠어. 라고 하면서 남편이 이제 오케이를 했다. 그러면 바로 두 분이 법원에 가셔서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분 사이에 지금 자녀는 없으신 걸로 보여요. 그러면 숙려 기간은 딱 한 달입니다. 한 달이 지나면 이혼 확인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사연자분 지금 꼴도 보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혼자 구청에 가셔서 바로 이혼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남편이 이혼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난감하죠. 남편 입장에서는 내 엄마도 나는 중요한 사람이고 당신도 중요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가 왜 나한테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지 난 도저히 모르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럴 때는 재판상, 그러니까 이혼 소송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자, 이혼 소송은 저희가 과격하게 이야기를 해서요, 상대방은 쓰레기다라는 거를 내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소 남편 행실에 대한 증거 자료가 있으시다면, 예를 들어서 무시하는 발언이 담긴 문자, 녹음, 이런 거, 아니면 우리 엄마만 애지중지하고 아내는 사람으로도 안 보는 그런 행동들이 담긴 각종 정황들 있죠. 그런 거를 차곡차곡 수집하셔서 법원에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사건에서는 이런 증거도 제출된 적이 있습니다. 엄마한테는 남편이 계속 용돈도 드리고 용돈뿐만이 아니에요. 그냥 월급 받는 족족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다 드리고 하는데 아내에게는 생활비를 한 푼도 주지 않은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런 게 이제 거래 내역 같은 게 증거로 제출이 되는 거죠. 이런 정황들을 차곡차곡 이제 수집을 해서 법원에 제출을 하면 이제 판사님께서 이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를 판단을 하시겠죠. 자, 그리고 혼인 기간이 짧다면 재산 분할의 경우에는 그냥 서로 가지고 온 거는 서로 가지고 가면 되는 걸로 보통 정리가 됩니다. 자, 이게 이혼 소송이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하는 방법이 있고,
뭐 남편이 동의한다면 협의 이혼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 그건 이제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이제 판단을 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요즘 2030 세대들 결혼이 굉장히 많이 늦어지고 있지만 막상 결혼해서 1, 2년쯤에 이혼하는 부부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1, 2년은 어쩌면 좀 오래 산 거일 수도 있습니다. 3개월, 6개월도 못 가는 부부도 많습니다. 오랜 기간 혼인 생활이 이렇게 지속되는 게 아니라 단기간 이렇게 종료된다는 거는 아무래도 뭐 서로가 서로를 깊게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혼인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참고 살자 뭐 이런 게 이제 없잖아요. 없고 자기 주장이 좀 강한 시대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시대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혼인 지속 시간도 좀 짧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혼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두 사람의 성격 차이가 대부분의 원인이 되기는 하지만요. 자, 오늘 사연처럼 장서 갈등이나 고부 갈등의 경우에도 표면에 드러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 결혼은 결국 가족과 가족의 결합이죠. 정서적인 부분의 경우에도 그 지점을 이해하고 결합이 된다면 참 좋겠는데 참 이게 여러모로 어렵습니다. 자, 오늘 같은 사연으로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 자, 사연자분을 포함해서요. 내가 참다 도저히 못 참겠다. 그러면 이혼을 결심하세요. 결심을 하고요. 그 전까지는요. 내가 왜 결혼이라는 거를 했는가? 이거를 한 번이라도 조금은 생각해 보시고 상대방을 한번 바라보고 마지막에 이혼을 결심하시는 것. 그런 태도를 한번 가져보는 건 또 어떨까요?